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바이블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미증시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과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들 노란톡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방송 중에 못다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황이나 종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방법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노란톡 어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QR코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노란톡 어플 실행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팍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서둘러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송은 5월 31일 화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목차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고요. 일단 미증시 시황과 국내 시황, 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한 주간 강세를 보이고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로 어떠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고 그 전에 다우지수 일봉 차트인데, 다우지수 일봉 차트 같은 경우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지수 보시게 되시면 저점을 한번 이탈한 이후에,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고 이탈을 해서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이 지금 현재 32,60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 32,600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물론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같이 봐야겠지만, 이슈들은 워낙에 많아요.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해서 지금 시장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선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지금 이 포인트 자체를 이 주가가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봉 차트도 한번 다시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저점 이탈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좀 라인을 좀 체크하면서 42,600원 포인트를 42,6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일봉상이나 주봉상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짜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월봉상 보게 되면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쭉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월봉상 차트에서는 지금 상승을 보여주려는 모습보다는 이제 횡보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이 부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좀 낙폭이 좀 더 컸어요. 다우지수보다. 주봉을 먼저 보게 되면 역시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이후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주 연속 하락을 해주고 있다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낙폭이 많이 크죠. 11월 이후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최근에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상승할 것이다, 추가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약 22% 하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후에 16%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이 24% 정도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좀 길게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좀만 확대를 시켜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고점, 이렇게 저점에서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주가가 이 안에서 등락을 반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락 추세 상단 부분에서 막혀서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을 좀 해주는 모습이죠. 이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돌파해주고 상승, 돌파해주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다만 이 지금 상승이 정말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 전과 같이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 이 부분은 미국의 정책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도 남아있고, 그리고 러시아 전쟁도 역시 장기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종목별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바닥을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반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큰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가파르게 좀 보였죠. 근데 이 나스닥 차트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월봉상에서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에 좀 더 가까운 차트의 형상을 하고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한번 저점 이탈을 해주고 나서 지금 현재 1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면 정말 좋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일봉상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가줄지, 아니면 이 부분의 그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이 전과 같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염두를 해 두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봉상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고, S&P와 다우 지수는 워낙에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다우 지수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미증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최고점 3215포인트를 찍고 나서 하락을 좀 보여주고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박스권 이탈을 한번 해주고,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다시 좀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만약 정말로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을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박스권 형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그리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봉상에는 약간 좀 더 박스권의 형태가 좀 더 짙은 모습을 띄우고 있긴 합니다. 네,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 부분 박스권의 형태를 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증시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하락을 할지, 이 추가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일봉 차트고요. 코스닥 일봉 차트도 코스피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락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가의 흐름이 정말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잠시 반등을 보여줬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같이 열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월봉 차트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이 일봉 차트나 주봉 차트보다 이제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힘이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노란톡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장중에 저희 노란톡 계신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수의 흐름,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나 내용들, 그리고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강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키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그 최근 기사 중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보유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린다라는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계획 제가 표로 좀 준비했고요. 현행과 그리고 변경 2027년 목표로 해서 자, 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이라고 하죠, 이번 자산 배분안을 통해서 올해 말 전체 기금의 16.3%를 투자하는 국내 주식 비중을 내년 말에는 15.9%로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이고요. 국민연금의 기금이 내년도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금위에서 전체 주식 보유 비중은 올해 44.1%에서 2023년 46.2%로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올해 27.8%에서 내년에 30.3%로 2.5%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기금위 측에서는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이 4년 만에 연간 손실을 낼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률이 나빠지고 긴축 우려의 채권 시장까지 부진해서 운용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 주식시장이 회복해야 손실을 좀 면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조금 어두운 상황이고요.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분기 말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6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말에 마이너스 3.82%를 기록한 뒤에 2월 말 마이너스 3.57%로 누적 기준으로 손실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산별 군별로 보면은 1분기 말에 금액가중 수익률 기준 국내 주식 마이너스 5.38%, 그리고 해외 채권 마이너스 3%, 해외 주식 마이너스 2.98%, 그리고 국내 채권 마이너스 2.87%, 대체 투자가 이제 2.36% 등의 순으로 집계가 됐고요. 국민연금은 각국의 통화 긴축에 대한 경계감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 악화로 인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수익률 하락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국민연금이 수익률 상승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주식시장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점차 이 경기 침체로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이 고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이 부양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지금은 양적 완화가 아닌 이제 양적 긴축이죠. 유동성 회수기로 전환되고 있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슈도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준 이사죠.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이 프랑크푸르트 강연에서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 이제 50bp 빅스텝 인상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 몇 번은 더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러 이사는 이 빅스텝 인상에 대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최근 2달 연속 8%대 급등해 연준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모습이었죠. 윌러 이사의 발언은 연준이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6월과 7월에도 각각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과 일치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과 7월 빅스텝 금리 인상 이후에 3분기에는 25bp 금리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추가적인 그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 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물어붙일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매파적 기조를 이어나갔고요. 특히 파월 의장은 6월, 7월에도 빅스텝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FOMC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22년 만에 최대폭인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물론 얼마 전에 경제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인플레 피크아웃론이 나와서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시선들도 같이 있어요.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표가 좋게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좀 위험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고요. 여기 이제 양적 긴축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6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제 6월 1일부터 약 9조 달러까지 늘어난 대차 대조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양적 긴축이란 얘기는 양적 완화에 반대가 되는 해당되는 통화 정책이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나 회사채 등에 매입을 하지 않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크기를 줄이는 정책을 의미하고요. 이 양적 긴축 관련해서 세바스찬 비스마라 BNY 멜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양적 긴축이 이제 그 금융시장에 미칠 다음 세 가지 주요한 영향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국채 수익률이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양적 긴축은 초기엔 장기 채권 수익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지만 금리 인상으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기준금리 상승분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장기채의 기간 프리미엄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정책 기조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격차가 줄면서 수익률 곡선은 완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양적 긴축이 다른 조건들은 동일한 상태에서 위험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점이죠. 이 양적 완화의 반대 효과입니다. 긴축 조치는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고 안전한 국채로 할당되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부분의 위험자산에 투입되는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되죠. 또한 기업이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만큼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낙관적이라면 위험자산의 가격도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찾기 힘들어졌고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도 추세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당분간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적 긴축과 함께 진행되는 금리 인상과 주가의 부진 그리고 신용 하락 등의 이런 투자 환경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성장세가 꺾이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어지면서 긴축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므로 이 금리와 수익률 곡선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거기에 부족한 공급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좀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은 중국에서 봉쇄 완화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이슈인데 4월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 2개월 만에 일제히 감소를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좀 뒷걸음치는 가운데 경기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5월 31일 내놓은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 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생산 지수는 116.4로 전달보다 0.7% 감소를 했고요. 1월과 2월 그리고 21개월 만에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가 3월 1.6%로 반등한 뒤에 다시 감소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서비스업과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 마이너스 0.3% 그리고 2월 마이너스 0.3% 연속 감소한 뒤에 3월 반등을 했지만 4월 들어 다시 꺾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장 큰 요인은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공공행정 생산이 줄어든 탓인데 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4월 119.7로 전월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1월 마이너스 2.0% 감소한 뒤에 2월에는 보합을 보였지만 3월 0.7% 하락과 그리고 4월 이렇게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모습을 나왔고요. 이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건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이고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02.1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는데 3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3으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내렸고요. 지난해 7월 14개월 만에 지수가 내린 뒤에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도 밑돌았고 장단기 금리차, 경계심리지수는 증가했으나 기계륜의 수출 하지수하고 건설 수주액 등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분석이 됐고요.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종전보다 0.3% 낮추고 소비자 물가는 4.5%로 기존 전망보다 1.4%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데 성장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이 경기 진단과 전망도 밝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에서도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손실을 봤지만 해외 비중을 좀 높이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라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현재 실질적인 경제, 실물 경제는 어렵죠. 어렵고 주식 시장도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에도 많이 힘드실 거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저와 함께 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되는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한 주간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보였는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강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고요. KCS란 종목입니다. KCS란 종목이고, 이 종목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 기업으로 최근 SKT와 KCS 그리고 비트리, 옥타코 등 국내 암호 분야 기업들과 개발한 이 양자난수 생성 관련 제품으로 국방과 공공사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주면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이고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줬다가 다시 하락,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삼성출판사는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였던 종목이고요. 과거에도 삼성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반복해 왔어요. 최근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준비하는 소식에 이 급등을 보였는데, 이후에 이 해당 소식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에 하락을 좀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기업 공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삼성출판사는 이렇게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출판사는 아기상어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영유아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인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분 16.83%를 보유한 이대주주고요. 다음은 위메이드르 맥스라는 종목이고요. 보시게 되시면 2021년 9월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최고 63,000원을 찍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계속 보여줍니다. 우가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최고가를 찍었을 때보다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위메이드 그룹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에 이어 주가도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올 상반기 론칭 예정인 미르엠, 뱅가드 베가본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 미르엠이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테스트를 진행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위믹스 가격이 함께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위믹스에 대한 차별화가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고, 위믹스 생태계에서의 블록체인 게임을 통한 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시각을 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최근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코인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암호화폐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게임에서 유통되는 유틸리티 코인을 활용하는 위믹스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은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이고요. 태웅로직스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한번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을 좀 해주고 상승 이후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태웅로직스는 이제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태웅로직스가 무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앞서 지난 11일에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주식 유동성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고, 여기에 이제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저평가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다음은 SDA인이라는 종목이고요.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DA는 제가 전에 한번 노란톡에서는 물론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SDA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고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도 유럽연합에서 신재생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SDA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다수의 국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발전 성능 평가 기술이 해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주가 상승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전력거래소가 24일 발간한 2021년도 전력계통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전체 발전 설비 중에 18.26%를 차지해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17.33%를 제쳤습니다. 작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24.6%로 늘어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증가를 이끄는 모습을 나왔고요. 이 외에도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고, 그런 관심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태양광뿐만 아니고 풍력, 원자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고 정책에 관련된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 다시 거래량이 돌아오면서 지금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고요. 특히 유럽과 호주 지역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520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228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속적인 신규 고객 발굴과 마케팅 강화 등이 맞물린 영향이고, 지난해 4분기 매출액만 955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상황이 더 좋아졌죠. 1분기 유럽 및 호주 지역 매출액만 1,00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5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향상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 및 석탄 및 가스 발전의 발전 단가가 상승하면서 타 발전원 대비 저렴한 발전 단가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향상 등이 이 태양광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 및 중국 시장의 양호한 태양광 수요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 단가 급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태양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성 ENG고요. 신성 ENG도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성 ENG는
재생에너지,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태양광 발전선비 용량이 급증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좀 주는 모습이에요. 신성이엔지는 해드림 에너지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 이 해드림 에너지와 신성이엔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발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성이엔지가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OCI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에서 노란톡에 계신 회원님들한테 공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태양광 관련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OCI는 미국 텍사스주에 태양광 프로젝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어서 이 태양광 테마주로 좀 편입이 됐고, 지난 2025년엔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2.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 OCI 파워를 설립을 했고,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에 따라서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돼서 상승을 보였고, 여기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좀 모이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S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상승 이후 조정 후에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S에너지도 역시나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 전지 모듈,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발전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제조, 도소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발전 비중이 원전을 추월한 소식부터 해서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 흐름의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국내 태양광에 의한 발전 선비 용량이 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계속 받는 모습이고요. 제가 차트 교육을 이제 노란톡에서 진행을 해드렸을 때 기준이 있죠.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장대 양봉의 절반 훼손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 타점을 잡아가셨다고 하시면 공부를 하셨던 회원님들은 이 최고점 5,050원까지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라톡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도 하시고 공부 종목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시황이나 이런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기에 많이 힘드실 거고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중 다 못 드린 이야기부터 실시간으로 시황, 이슈, 그리고 공부 종목과 강세 종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키셔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음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은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고, 허혈성 질환 중 당뇨망막증, 욕창, 창상, 그리고 심근어혈, 제관류 손상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고, 자궁경부암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죠. 고점 22,000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 아이진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에 매수세가 몰려 주가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정부 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이번 과제를 통해서 아이진은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mRNA 기반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반복 접종과
소화 접종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원숭이 두창과 정부 가재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TPC라는 종목은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점진적으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TPC는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는 공합사업부와 전동모터 및 리니어 모터를 활용한 로봇을 생산하는 모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3D 프린트 전략팀과 협동 로봇 전략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수자력 원자력이 3D 프린팅 기술로 원자력 발전 부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이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에 3D 프린팅 기술로 원전용 임펠러를 제작을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펠러는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에 들어가는 2차 계통 부품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럽 원전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두사 밥콕을 프랑스 기업 알트라드에 매각을 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조정 이후에 상승, 그리고 다시 좀 상승을 좀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첼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첼시스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에 주력을 하고 있으나 이 계열사인 넬 바이오텍을 통해서 동물 의약품, 사료,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어서 사료, 비료 관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에도 편입이 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26일 날, 지난 26일 7개월여 만에 양돈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면서 이 관련주 테마인 첼시스가 주목받으면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좀 밀리긴 했지만 21.74%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방역 당국에서 발빠른 조치로 이 확산세가 완화되고 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손 FNG도 칠치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농축산업 전문 업체로 사육, 가공 유통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일사료. 한일사료는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게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조정 이후에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일사료는 워낙에 배합사료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식량 안보 문제 때문에 7월에는 정말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제재와 수출 관련해서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이 식량 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백신 연구소고요. 역시 이 종목도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차백신 연구소 이 종목은 비형 간염 치료 백신 및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이고요. 이 원숭이 두창 및 급성 간염 치료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와 원인 불명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을 하면서 이 차백신 연구소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400건이 넘게 보고가 됐고,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염 의심 사례는 650여 건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포보스는 29일 세계보건기구 WHO를 인용해 지난 4월 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33개국에서 모두 65명의 원인불명 급성 간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고요. 이 WHO는 급성 간염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조사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이전에 보고된 원인불명 급성 간염보다 더 심각하고 비교적 높은 비율로 급성 간부전이 발생한다고 말을 했고, 이런 이슈들로 차백신 연구소가 지금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쇼박스고요. 쇼박스는 리오프닝 관련주였죠. 쇼박스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체로 영화를 배급하고 국내외 수출, 상영, 영화관 운영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기분 좋은 소식이죠.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국내 영화계가 연달아 수상을 하고 영화 범죄도시 2편이 누적 관객을 650만을 돌파하면서 최근 영화업계에 훈풍이 불면서 이 영화 관련 종목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지바이오란 종목이고요. 이지바이오 역시 사료 관련주죠. 사료 관련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다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이제 동물용 약품, 배합사료, 기능성 식품의 제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사료값이 폭등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지바이오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이 해외곡물 시장 정보에 따르면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1톤당 밀 선물 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1톤당 420.07달러, 옥수수 선물 가격은 301.17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 3일보다 각각 50.8% 그리고 29.8% 올랐다고 밝혔고요. 이 사료용 곡물가가 상승 중인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발병을 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식량 안보도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노토스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9일날 기존 1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은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뵙고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그리고 공부 종목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도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노란톡 어플 실행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 누르시고 팍스경제TV 주식바이블 전태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좀 간단하게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이 순간, 이 시간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서둘러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서 주시장이 휴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말 좀 더 연휴를 길게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불금 되시고 주말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바이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